네,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조용하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사회본부 문화예술체육 CF팀장 전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진행될 간담회 식수는 내빈 소개,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 중인 공연예술인 5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 사장님, 김 대표님, 여러 대표님들 애 많이 쓰시네요. 제가 4.15 총선 전과 후에 대학로에서 주로 연극 쪽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은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이렇게 공연이나 행사는 했지만 실제로 이 공연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뒷방에서 뵙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상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큰 방만 다녀서 그런가 봐요. 여러 분야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위축되고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지요. 공연예술계도 당연히 큰 고통을 받는 분야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이란 게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게 공연인데 그것이 금지되는 또는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분야의 하나가 바로 공연예술계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소극장 또는 큰 극장, 음악회, 심지어 전시회까지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게 언제 끝날 거다라는 보장도 없고 이걸 또 하나의 이른바 뉴노멀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기간 동안에 대면을 본질로 하는 공연예술계가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 비대면의 시대에 맞는 작품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창작하고 어떻게 시장에 내보낼 것인가.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가. 분야마다 보통 과제가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전에 2015년 메르스 때도 공연계가 큰 타격을 받아서 정부가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를 기해서도 7월에 채택된 3차 추경에 2,500억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마구 스며들고 그 다음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220억 정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현장에 있으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의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의 미미한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민과 함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 것이 좋을지 하는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종로에 사시는 안무가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셨음직한 안무가이신데 이 코로나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춤이 최고인데 그분 말씀이 그걸 어떻게 보여드릴 기회를 좀 같이 만들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춤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 전체가 이른바 코로나 블루의 예방 백신도 되고 치료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걸 어떻게 이 백신을 놓아드리고 치료제를 잡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저희들 머리로는 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런 말씀도 좀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온 지 8개월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이면 정확히 8개월 됐네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났거나 이미 넘어갔거나 그런 단계이지요. 그러나 지금 방역의 실태만 놓고 보면 아직도 더 견뎌야 되고 그 견디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감, 불안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여러분이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견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뒤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주시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잃지 말고 용기 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공연 만드는 박진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업계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냥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추경을 거쳐서 사실 문체부에서 그 클래식 공연 제작사들을 지원하려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이제 클래식 공연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을 만드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공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단축 근무를 한다든지 휴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인력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해주셔도 저희가 그 인력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연이 없으니까 그 새로 뽑은 인력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요.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만 추경이 사실 많은 부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제작사들 자체가 회사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데 새로운 인력을 받으라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 업계가 지금 당장 급한 건 사실 다른 분야 기초예술 문화예술 부분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클래식 공연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덕업일치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자기가 음악이 너무 좋고 이래서 음악을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버티면 계속 공연을 만들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어서 이런 논의를 여러 차례 했을 때 사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방법들을 찾았는데, 저희 이제 클래식 공연계도 아무리 못해도 매출이 10억, 20억 이렇게 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는, 해당이 안 되는 곳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문화예술계가 어렵고 저희는 아예 공연장이 클로즈돼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기만을 좀 견딜 수 있도록 긴급 자금 융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다면 이게 이제 다른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아예 자체로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일정 기간 이 겨울을 좀 버티고 봄이 왔을 때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필요할 때 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영상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연 예술은 그 순간에 예술가가 생산을 해내고 관객이 소비하는 철저히 현장 예술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면에 대한 부담들을 갖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뭐 집에서 홈 비디오를 찍든 핸드폰으로 찍든 아니면 수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영상화에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저희 클래식 공연과 영상화는 사실은 이게 현재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주류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지원이 영상화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이 업계가 건강해지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대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이나 저희 업계의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살면서 이렇게 멘붕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듦이 찾아왔는데요. 저희 지금 당면까지 어떤 미래를 논하기 전에 그냥 저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몇몇 우리 친한 제작자들과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뭐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린다기보다 제일 제가 피부로 와닿았을 때 가장 심각한 건 이 대관료 문제거든요. 이 극장과 저희가 어떤 예약을 할 때요, 보통 내년 것까지 다 대관을 합니다. 내년 것까지 다 대관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약속하고 스태프과 배우들을 다 모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러면 같이 발맞추기 위해 취소도 하잖아요. 이 취소를 했을 때도 10%의 계약금을 내지만 100%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조그마한 그냥 공연 제작자 회사들은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국가재난에서 어느 하나 공연계를 돌아봐주지 않고 어떤 도와주는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만큼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제작비를 10억을 논할 때 굉장히 제일 큰 부분이 사실 대관료가 있어서 이 대관료 부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취소를 하니 100%를 내야 되고 단행을 하자니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거기다가 50% 이제 티켓을 열게 되니까 저희는 BP가 50% 언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 열었는데 50%가 다 차도 계속 마이너스를 안고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이 투자사들이 일단 또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이럴 때 제작사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몇 제작사 대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렇게 좋다. 우리도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취소했을 때의 어떤 그 지원, 그 다음에 단행을 했다. 그래 50%를 열고 75%로 뭐 해주길 바라고 우리가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조건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맞출 수 있는 지원들이 돼야 그래도 이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훌륭한 제작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연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열심히인 것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취소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딸려오는데 이 배우와 스태프들은 참 일심동체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같이 발맞춰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갖고 얘기하기에도 우리도 상황은 아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우리도 약속이 되어져 있던데 공실이 될 수 없잖아. 너무나 이해되죠. 그 부분 너무나 이해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은 나라에서 조금 뭔가 대책을 좀
내어줘서 파산도 좀 막고 좋은 컨텐츠가 있는 회사들에게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텨줄 수 있는 힘, 그 힘을 좀 조금만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내년 초에 짐 싸실 분들 많거든요. 예.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참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말 그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작자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술원을 불살리는 그런 제작자들이 정말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지금 연극만 제작하는 것이었죠. 네, 허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라인업을 쭉 발표를 해서 소극장에서 뭐 한 번에 한 작품씩만 1년 동안 꾸준히 연극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공연 한 편이 이 시국에 올라갔는데 공연이 올라가는 물론 조금 상황 때문에 날짜를 늦췄습니다. 이제 그걸 당장 9월 중순에 공연을 우리가 무조건 못해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준비는 했고 이걸 국가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키려다 보니 그 짧은 2달의 연습 기간 동안 연습실을 5번을 옮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하는 게 한 명의 국민으로서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건 하나는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연을 여흥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생업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적으실 수는 있는데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인지 생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우울증에 관련된 공연인데 사실 보시는 분들이 이 와중에 우울증에 관련된 공연을 보기 때문에 더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다른 또 카타르시스를 얻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연극이라는 예술 본연의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극을 어떤 지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관객들이 내는 티켓 수입으로 오롯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로에서 실제로 이런 형태로 공연을 제작하던 회사가 최근 5, 6년 사이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일부 극단들만 생존을 하고 있고 연극 관객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들 조금 뮤지컬 제작으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영상 쪽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가 공연을 접었을 때는 다시 자력으로 혹은 자생력을 가진 연극단체로 다시 시작한다거나 이것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앞서 대표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조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생활 방역 수칙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닦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방향인데 지난 몇 달간 제일 공연계에서 고통받았던 것이 그 거리 두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어필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 자리 객석 뛰어앉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연을 보시는 분들의 특성상 사실은 우리나라 관객들의 지금 그 특성이 뒤쪽 좌석들은 좌석이 남아있어도 구매를 안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객석제를 했을 때 좌석이 완판됐을 때 유료 객석 점유율이 약 40% 정도입니다. 매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공연에서 그 확진자분이 저희 공연장을 다녀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엔 너무 놀라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했는데 막상 역학조사관 분들이 오셔서 객관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지침을 주신 걸 보니까 막연하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공연장의 그 방역 환경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잘 지켜졌을 때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이제 객관적으로 주셨고 제가 제일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건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공지로 올렸을 때 관객분들 반응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극장에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을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사실은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관객분들이 안정감 있게 극장을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뉴 노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지킬 걸 지켰을 때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스며들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8월 중순에 좀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변하면서 조금 또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 거리두기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떤 뭐 이렇게 비말이 감염되지 않는 이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라면 꼭 거리두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유지가 됐을 때 그 거리두기가 아니어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막연하게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좌석을 띄어앉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좀 한번 기사화된 거를 저희가 봤는데 지금 거리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효과와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뭐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국공립 공연장으로서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민간 단체들하고 같이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월 15일 날 그 광화문광장 시위 이후에 8월 18일 날 갑자기 이제 2단계, 2.5단계 뭐 이렇게 성량을 시키면서 바로 첫 번째 첫 줄에 나온 지침이 그 시설에서 공공과 민간이 있었고요. 맨 윗줄에 공공에 실내 국공립시설 휴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류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그냥 모든 국공립시설을 이제 휴관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뭐 아까 이제 김소로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김소로 대표님 지금 여기 옆에서 공연하고 계십니다. 김소로 대표님 작품이 이제 머더 발라드라고 해서 일주 공연을 했는데 바로 휴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팅 다 돼 있고 출연자들 다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에서 4주를 휴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대학로의 극장도 왔다 가셨고 저희 모차르트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할 때 그때 관객이 2,000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감염이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도 와서 보시고 굉장히 방역이 잘 돼 있다 그냥 칭찬 듣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휴관 이렇게 되니까 민간 기획사 입장에서는 4주를 그냥 생으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대관료만 면제해 준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오픈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지침이 국공립 시설이기 때문에 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본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고위험 시설이냐? 아니랍니다. 그럼 그거 확답을 달라. 문서를 줄 수 없대요. 그 문화부에 얘기했더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하는 게 위법이냐?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서울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우리는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겠으니 지금 공연을 오픈해달라. 이거 민간 기획사 다 죽는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판단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픈을 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세종문화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연장들의 그 대다수가 사실 국공립이거든요. 특히 지방 내려가면 더 심합니다. 서울은 그나마 대학로 소극장들도 있고 대형 극장들이 민간이 몇 개 있는데 지방 가면 다 국공립 시설인데 지방 가면 공연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하고 같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철저히 할 거냐, 어떤 부분을 접촉을 없앨 거냐 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티켓 박스에서 티켓 받는 것부터 뭐 들어올 때 그다음에 뭐 이 객석에 들어갈 때 게이트를 열어서 가급적이면 티켓도 저희가 다 그 QR코드 찍고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폰으로 해갖고 QR코드를 찍고 들어갈 거면 하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저는 아까 그 박진학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온라인도 병행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밀집은 되지만 접촉이 안 일어나는 이런 시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되고, 접촉이 일어난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감염이 안 일어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더 심리적으로 관객들이 안정감을 갖고 찾아오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우리 저 머더발라드 공연할 때도 관객 한 분이 오셔갖고요,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시국에 뭐 공연을 하냐고 그러고 경찰 오시고 막 로비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왜냐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너무 그냥 밀접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안 돼. 그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대관료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관료가 제작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로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0% 객석 뛰기를 하고 있는데 50%라도 대관료를 감면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만 그냥 키우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50% 감면해주겠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50% 객석 시설 중에 50%만 이용하라고 하면서 대관료를 100% 다 받으면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 최소한 30%를 이제 객석을 뛰으라 하면 30% 감면을 해주고, 50% 객석을 뛰으라 하면 50%를 감면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나마 취소가 되면 100% 그냥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는 게 다고, 그게 잘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갖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제작사들은 다 죽거든요. 그 대관료 환불했으니까 우리는 공공에서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 공연을 좀 올리고 그 부분만큼 우리가 또 같이 민간하고 같이 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연이라는 게 저도 와서 보니까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얽히고 설켜 있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돼 있고요. 공연이 하나 올라가는데 아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비 줬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럼 기획사들에 대한 지원책 별로 없어요. 그냥 너 예술가야 그러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고 생계 유지하래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제작사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별로 없고, 또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연 하나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조명, 음향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장하는 사람, 뭐 가발하는 사람, 의상하는 사람, 무대 제작하는 사람, 이런 스태프들이 다양하게 모여갖고 공연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데,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거를 돈으로, 이분들이 그냥 어려워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최대한 감염이 안 일어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이 산업을 유지를 시켜줘야 이 생태계 내에서 이분들이 살아가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공연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냥 공공에서 셧다운을 딱 시켜버리면 지금 한 달째 그냥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예술계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이렇게 줘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감염에 대한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지원을 좀 해주셔갖고 일반인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대표님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공연 제작사 중에 한 분이 오셔갖고 그래요. 제가 전생에 이완용한테 국세를 갖다 바친 놈인가 봐요. 왜 이런 시간을 저한테 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본인이. 전생에 뭐 큰 죄를 진 거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도 뭐 내년도에 우리 허재 대표님도 대관이 돼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뭐냐면 공공극장에서 대관해놓고 취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고 못해요. 50% 하라고 50% 해야 돼요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 5월달 공연 지금 저희는 심각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두 달이 내년도 1년을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머더가라도 마찬가지로 하니 많이 막 이러고선 힘들게 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오픈을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셧다운 되니까 못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핀포인트, 요새 부동산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방역에 있어서도 좀 핀포인트처럼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정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픈을 시켜드리고, 아니면 이걸 넘어가면 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방역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현장의 이야기 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아무래도 지역 예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기반하고 지역이 경험하는 기반, 예술 현장의 기반은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신 분들은 대관료가 되게 대관료 부분이 힘들어, 취소가 되면 뭐 연습 공간을 4-5번을 움직여서 다녔어라고 하시는데, 지역의 입장은 사실 국공립 극장 시설의 의존도가 99%입니다. 그게 막혀 있었어요, 올해 내내.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 선정이 된 작품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온라인 공연을 하면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뭔가 선정이 되는데, 문제는 극장하고 연습할 공간 자체가 지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천만 해도 사실 서울 바로 옆이잖아요.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민간 소극장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실은 대여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 자체가 닫혀버리면 지역의 예술가들은 그냥 직장은 다 잃은 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 2단계로 해서 객석을 이렇게 뛰어앉기로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게 구까지 지켜지지 않고 구에서 못해라고 하면 지원금을 받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극장문을 안 열어주는 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국공립이 됐던 이런 시설을 오픈을 해라고 하면 그게 구 단위까지 다 그게 일관되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열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 쪽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면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에서의 온라인인데, 지원의 형태 자체가 온라인 공연을 지원해줄게라고 나오면, 이 와중에 우리는 비대면 안에서 뭔가의 방법을 찾아볼 거야 라고 하는 팀들은 또 소외가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의 방법들을 좀 찾아볼게 라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지원이 돼야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온라인 공연을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 온라인 공연을 해 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도 비대면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기회로 나는 온라인 공연 쪽의 방향을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 위주로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할 수 있게 상담 과정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는 예술 교육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객석의 학생 단체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컸고, 지역일수록 그런 혜택을 사실은 국공립 극장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현장에서의 예술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근데 국공립 시설이 닫히는 순간 예술 교육도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교육이 저는 예술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당장 어떤 코로나 이 사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로 너무 여태까지 갔다면, 앞으로는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얘기들도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장르나 어떤 상업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예술 장르하고 또 파인아트적인 쪽하고는 또 이런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역으로 갈수록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설 같은 거를 마련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산도 힘든데 굉장히 지역에 있는 극장에 있는 굉장히 고급 뭐 세계적인 피아노들이 다 창고에 잠자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될 건데 그냥 공공극장을 열어주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만 예술가들에게 과정을 좀 지원을 해주면 알아서 방법들을 찾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된다면 지역 문화재단, 지역 예술가, 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지역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산이요. 정산 중요하죠. 사실은 네. 정산 얘기는 이미 다 이렇게 다들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과 중심적인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도 손해를 꼴딱 감수를 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지역에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제작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를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정산 부분이 결과 중심으로 결과물을 내야지만 저희가 지원받은 거를 이렇게 정산을 할 수 있는데 뭐 극장이 닫혀서 못했어. 하지만 연습이나 제작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결과물을 내지 못해서 정산을 하지 못해. 그러면 사실은 저희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손해를 꼴딱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2달 동안 연습을 했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생계 활동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이런 창작 활동이 노동으로, 예술 노동으로 혹은 생계 활동으로 좀 인정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긴장하셨나 봐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아닌가. 어쩌면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먹먹함이라든가 문제점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난극복위원회 이렇게 우리 발족하고 나서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현장 방문은 우리 예술 공연계 이쪽에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비대면 또는 거리두기이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사실 시장에만 맡겨가지고는 이것이 스스로 자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아마 위험성, 위기를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난극복위원회에서는 그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긴급하게 사실은 그 위기를 호소하고 아이디어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를 첫 번째 현장 방문의 자리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관장님하고 극단 아토의 이화정 대표하고 함께 벌써 서너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체부와 벌써 미팅을 2번, 3번 했죠?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한번 받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2번째로는 구체적인 내용 초안을 우리가 목요일날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주말 작업을 통해서 화요일날 우리 국난극복위원회 정례 회의 때 문체부에서 발표를 할 건데 오늘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는 이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대관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관료도 둘로 나눠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연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귀책, 사유,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 국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관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대관료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연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때에도 그대로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 자체도
취약한 공연 예술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코로나와 같이 전혀 귀책 사유가 없음에서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극단의 사정이라든가 수익성에 의해서 아니면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반영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집중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공고를 통해 가지고 예술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아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 자체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조차 그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라든가 코스트가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체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서 손해의 일부가 같이 좀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하정 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라인 공연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좀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연계의 어려움도 좀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연을 또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려고 해도 생산 단계라든가 그리고 또 유통 단계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 각각의 영역을 공연예술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그리고 소비하는 단계까지도 일체적으로 이거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연과 예술 관련해서는 시장에다만 맡겨가지고서는 적절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국난국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 공통으로 드릴 만한 말씀도 있고요. 또 정부가 반성해야 될 것도 보이고 여러분께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해외에 계시는 한인 회장 몇 분하고 점심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서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돼서 야, 가기 전에 좀 만나자. 그래서 가시기 전날 제가 점심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2주일 동안 격리를 당하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오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만나자. 가서 이낙연도 좀 보자. 그런 이유로 오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라면 보름 동안 갇혀 있어도 좋다. 예. 그분들의 말씀이 야 대한민국 천국 같다. 한 분은 미국과 도미니카에서 영업하신 분이고 한 분은 중국이고 한 분은 동남아시아예요. 식당에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도 놀랍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만큼 다닌다는 것도 놀랍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볼 적에는 아이고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분들은 이만큼이나 손님이 오시는 것도 기적 같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성규 사장님이 또 다른 분들도 이 공연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이다 하는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허용되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 단계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 아닐까. 그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 공연 업계만 놓고 보면 참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동네 노래방 일률적으로 막 문 닫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억울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가면서 조금 코로나가 컨트롤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혹시 나올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것은 정치 집단이나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역에 관해서는 이 신축성이나 유연성이 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대신에 지원책은 훨씬 더 신축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부가 현장을 좀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예산이라는 게 늘 그런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 딱 정하면 그것에 맞는 데만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무슨 잘못 쓰였다거나 이런 시비가 생길 거고 나중에 책임을 묻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화에만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내놓는 것이 지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고 있다. 너도나도 온라인으로만 가라고 하는 사인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 이것도 대한민국의 크나큰 산업이다. 그러려면 온라인 공연 쪽에 먼저 가서 준비하자. 이런 목적의식에 이렇게 많이 구속된 것 아닐까. 그런 목적의식에 너무 많이 얽매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른 수요나 다른 대안들의 지원이 없어지는 이것은 문화부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거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박진학 대표 말씀하신 거 인건비 중심 지원이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생계, 일자리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정부가. 예. 그러다 보니 막상 사람도 없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서 길을 열어볼게요. 그렇게 해야 현장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박찬대 본부장이 꼭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화에 몰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쉬운 분야가 있고 또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영화 같은 것은 이미 돼 있고 그게 또 가능해요. 근데 클래식은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클래식이라고 불가능할 건 아니겠지만 좀 다른 방법도 찾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두 가지가 마구 교차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술인으로서의 무력감 같은 게 있을 거고 경영자로서의 그 고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마구 짬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그 문화부답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부는 산업부하고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쪽만 지원한다고 꼭 산업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수로 대표님하고 김성규 사장님 말씀에 대관료인데 저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 인상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불합리해요. 어떻게 쓰지도 않은데 100% 물어냅니까? 쓰면 전기요금 또는 무슨 청소, 화장실 그 비용 다 합쳐서 내는 건데 쓰지도 않았는데 왜 그 돈을 내야 돼?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호텔을 가건 비행기를 타건 안 탄다고 그대로 100% 내는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돼. 국공립은 하고 있어요? 민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권장을 해서라도 일정한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야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국공립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면 다행인데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빌려주는 쪽에 약간의 지원을 들여서라도 고통을 분담해야죠. 쓰지 않은데도 그건 그대로 내란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한번 문화부가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허지혜 대표님, 그 말씀 맞아요. 제가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당했잖아요. 매일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저간에는 상황의 심각성, 이걸 알려드리고 함께 좀 참읍시다.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면 짜증내시는 분이 계세요. 희망적인 얘기를 올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중압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국민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희망의 말을 듣고 싶은데 자꾸 심각한 얘기만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비정치적인 페이스북 그 SNS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트로트가 갑자기 열풍이고, 이 웃기는 얘기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그런 지금 작품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필이면 이때 우울증 다루면 예, 그래요. 그 말씀 맞을 겁니다. 지금 접으시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재기한다는 게 옛날보다는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거리두기 유연한 적용 말씀 주셨는데, 이건 역시 방역당국의 판단을 좀 받아봅시다. 저희들끼리 판단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방역당국이 잘하는 편이잖아요. 잘하는 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푸느냐고 야단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아보되, 그러나 지금까지 방역과 실생활, 방역과 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 분야마다 조금씩 그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지나치다 싶고, 이쪽에서 보면 걱정되고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방역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느낌은 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여간 생각보다는 그 대학로라든가 이쪽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계시고. 예, 그것 또한 함께 그렇게 할게요. 우리 김성규 사장님, 김 사장님도 국가 고위 인사에 속하시죠? 고위 인사는 아니고요. 저는 원래 직업은 공인회계사고요. 여기 이제 온 지 2년 됐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이라서 네, 고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함께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네, 찾아주시고 그 국립극장이라든가 비슷한 곳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공연예술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고,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자, 이런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말씀하셨겠습니까만은,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산업이 유지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 또한 제가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김 사장님이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아니, 선생님이 아이한테 자꾸 네가 답 내라 그러면 어떡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이화정 대표님 아까 온라인에 너무 치우친다 그 말씀 아까 답을 드렸고요. 그 취지는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는 욕심이 애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데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문화부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고 있지 않는가, 많이 주눅 들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문화부 장관께 그 공연예술도 서울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지방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배려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까 박진학 대표께 드린 말씀하고 공통되는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오늘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한번 제시해 주시고 문화부도 그런 걸 수용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야, 대한민국답다.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모델 같은 것이 자꾸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나오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저희 당과 정부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 막 시간 제한을 국회의원 자기들도 잘 시간 못 지키는 사람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